네,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낙폭이 커지지 않고 또 코스닥 역시 빨간불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91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한 1,900억 원 넘게 매도를, 코스닥에서는 1,0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 안에서 2,000억 원 넘게 들어왔던 외국인인데 하루 만에 또 다시 발을 빼고 있는 게 아쉽긴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세 가지 특징들 오늘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손여로 팀장, 변영인 대표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또 간밤에 있었는데요. 뭘 봐야 될지 첫 번째 특징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미국발 악재에 국내 반도체주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앞서 최현웅 매니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규모가 크지 않아서 나는 호재로 본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반도체주들은 하락하고 있어요. 특히 간밤에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대표님? 네, 일단 미국의 투자 규제 소식이 좀 전해졌던 이유인데 네. 사실 저도 이게 왜 악재일까?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중 투자에 대한 어떤 규제를 오늘 이제 발효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효력이 좀 발생할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투자 규제. 양자 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첨단 반도체 부분, 세 번째는 인공지능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 미국 그리고 미국 법인이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직접 투자를 규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간접 투자인 상장 주식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인덱스 투자 등에 대해서는 검토 적용을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문도 좀 나왔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이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어떤 대중 규제가 좀 가속화됐다. 이 부분이 엔비디아의 어떤 이 판매 우려감으로 좀 작용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일시적인 요인이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제한적 어떤 조치가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단기 기대감으로 단기 우려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것보다 자국의 보호 조치가 좀 우선한다 이런 평가 좀 나오고 있지만 이건 좀 일시적인 요인이 아닌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악재인지 모르겠다. 일시적인 영향일 것이다라고 네네. 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 이후에 후폭풍을 좀 무서워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중국은 미국에도 단체 관광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더 격화될 조짐은 아직까지는 좀 안 보이는 거 맞습니까? 어때요? 네, 우선 좀 단순한 짧은 생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네. 학습 이력에 따른 움직임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떤 미중 무역 갈등,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이런 것들 사실 어제 오늘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올해 초에 나온 것도 아니고 2018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2018년에 나오면서 그때는 최초로 부각됐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놀랐었고 그때 이제 정책 결정권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강한 스탠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어떤 정책 결정권자도 바뀌었고 그때의 경제 이제 어떤 체력 기초 체력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가 이런 강한 언론 플레이를 했을 때 우리나라 기초 체력이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뉴스를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내가 최초로 이만큼이나 강하게 태세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태세를 취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미국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둘이 박터지게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어떤 최초로 언론에 내비춘 것만큼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외인과 기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옥석은 주어가는 모습.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음봉을 기록은 하고 있지만 옥석은 분명히 외인과 기관이 주어가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액션 자체는 좀 크게 취하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세부 조율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오늘 장의 이슈에 대해서 그 두 분은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서는 반도체주가 오늘도 떨어져요. 근데 이게 비단 오늘만 하락한 게 아니라 최근에 많이 고점 대비 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낙폭은 다른 중소형주보다는 좀 작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삼성전자 7만 원대 이탈을 했고 네. SK하이닉스도 12만 원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지금은 이 하반기 장세를 위한 어떤
뭐 쉬어가기 아주 좋은 흐름 아닌가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봤어요. 24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긍정적인 어떤 실적 기조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하반기 우리가 좀 예상했던 2분기 실적 기조는 바닥을 치고 3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수반하기 좀 괜찮았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단기적 관점의 주가 상승 흐름이 좀 괜찮았고 삼성전자 회복률이 좀 굉장히 체감상은 좀 더디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3분기에 업황 회복 기대감이 단순한 어떤 뭐 기대감이 아니라 고대역 이 반도체 수요 증가 부분 자, 이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에 디램 가격이 점진적인 어떤 바닥 이후의 상승 전환 추세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한다면 3분기 그리고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기조로 모아가도 좋다. 전망해 봤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3분기에 정말 달리려면은 이 정도의 쉬어주는 건 있어줘야 된다. 네. 오히려 나는 건전한 조정으로 본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럼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에 변용인 대표님의 취향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는요. 네네. 단기 구간에서 지난 뭐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12만 원 이상에서 주가 흐름 유지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한 14만 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무리 없이 가겠다라고 좀 판단됐는데 지금 삼성전자 7만 원대 이탈이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좀 빠질 일인가라는 그래요? 좀 생각을 좀 했거든요. 지금 6만 7천 원 구간 저는 충분히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6만 7천 원 구간, 한 6만 5천 원 구간부터는 좀 이 관심 가져도 좀 괜찮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나는 이 7만 원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응할 만한 일인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본다라는 의견이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고점 대비 내려왔지만 제 눈에는 이 중소형주들이 자꾸 보여요. 최근에 워낙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ISC, 이수페타시스가 저점 대비 급격하게 올라온 건 맞아요. 그런데 더 좋아진다고 하고 바닥도 좀 끝났다라고 하는데 왜 고점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한 20, 30% 정도 조정받는 건지 추세 이탈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추세 이탈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이 추세 이탈을 얼마나 좀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 어떤 반도체에 대해서는 펀더멘탈로 관련해서는 반도체를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적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 기대감이 이미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베팅을 해봐야 되고 그런 기대감이 상승한 성장주는 실적을 증명하는 순간 단기적인 재료가 소멸될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매크로 악화 변수가 나왔을 때는 외인과 기관이 털고 갈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성장 기대감이 오른 종목들은 뉴스 팔로업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엔비디아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하는 종목들, 뭐 가온칩스나 어떤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점을 잡지 못했고 외인과 기관이 맥점을 잡는 모습들을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좋은 종목인데 지금 당장 사지 말고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뭐 쌍바닥을 다지거나 외인과 기관이 살 때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나 가온칩스나 이런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외인과 기관이 집중하는 종목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주로 두산 테스나 이야기해 주셨는 거죠? 네, 우선 두산 테스나를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기업. 그래서 반도체를 하더라도 반도체 소재, 부품, 후공정 테스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후공정 테스트 기업들은 어떤 업황 우려에 따른 실적 훼손이 덜하다, 안정적이다 이런 모습들이고요. 어떤 기대감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저평가 매물도와 현저 있는 섹터 그리고 다른 뭐 시스템 반도체 대비해서는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오지 않은 종목은 좀 두산 테스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테스나가 이제 두산 그룹주로 편입이 되면서 성장성을 좀 가질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산 그룹주다 보니까 뭐 폐배터리나 뭐 원전이나 로봇 관련 모멘텀을 가질 수 있고 두산에서는 이제 두산 테스나를 글로벌 탑 5로 목표로 글로벌 이제 공장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다른 팹리스 기업으로부터 패키징 수주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2025년 이후로는 완공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엔비디아나 뭐 다른 AMD 등 이런 유수의 팹리스 기업으로 수주를
받으면서 좀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아직 그런 기대감 실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외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테슬라를 저는 사실 최근에 중소형 반도체주들의 하락을 보면서 그래 물려도 확실한 종목에 물리는 게 낫겠다. 내가 버티더라도 왜냐면 2차 전지에서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괜히 막 후발주 따라가려고 했다가 대장주들만 더 올라가는 모습을 봤기에 저는 물려도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딱 이 두 종목을 보고 있었는데 변영인 대표님의 생각은 어때요? 일단 뭐 뭐로 가든 도로 가든 뭐 대장주가 사실 주가의 어떤 낙폭도 좀 심하겠지만 회복률도 좀 빠르다. 단순하게 뭐 대장주라고 해서 이게 수급적인 요인만 갖고 대장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업황의 어떤 이 차지하는 이 포지셔닝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한미반도체라든가 뭐 굉장히 좋은 여건 하에서는 단순한 업황 회복 기대감이 아니라 이 수요 그리고 이 실적의 어떤 회복률 등을 다 종합했을 때 판단되는 대목이고 저는 뭐 두산 테스나 뭐 마감 20분에서도 한번 언급을 좀 해서 네. 목표가까지 좀 도달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전 다른 관점에서는 뭐 솔브레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소재주가 최근에 어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이슈. 단순간에 어떤 반도체 장비주가 고가 형성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지만 이제는 소재주 관심 가져도 좀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디스플레이 공정용 2차 전지 전액 소재까지 이제 생산하고 있는 솔브레인. 저는 24만 원에서 25만 5천 원 구간에 다시 한번 또 재진입하는 것이 괜찮다. 최초 제시 구간이 22만 8천 원에서 23만 원 구간이었어요. 당시 수천가 대비해서도 지금 상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금 구간도 좀 나쁘지 않다. 목표가는 29만 원, 이탈가 22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솔브레인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29만 원, 손절 가격은 22만 원 이야기입니다. 두 분 모두 다 미국발 악재 국내 반도체주가 휘청거린다고 하는데 나는 이 악재에 이렇게까지 반응할 만한 일인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히려 두 분은 이럴 때 꽉 잡고 가자라는 의견도 전해드렸어요. 이어서 두 번째, 중국 덕에 오늘 오르고 있는 섹터 테마 확인해 보시죠.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객 허용 소식에 화장품, 면세, 관광, 여행, 항공 다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게 이게 6년 5개월 만이라면서요. 저는 그 코로나 때를 생각해서 그래 2020년부터 한 3년 정도 생각했는데 그 전에 한한령이 있었어요. 그걸 깜빡했더라고요. 네, 확실히 오늘 뉴스를 보면 이제 어떤 기대감이 나왔다가 오후에 이제 확정된 뉴스가 나왔었는데 네. 중국에서 자국민의 한미일 단체 허용을 이제 확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사드 보복 이후로 이제 6년 만에 완전 재개됐다는 뉴스인데 저는 이제 이러면서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실적을 봤는데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실적이 많이 훼손됐지 코로나19 이전엔 그래도 안정적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드 이후로는 단체 관광객은 없었지만 소수 관광객이랑 이제 따이공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상인들에 의해서 실적이 나오다가 코로나19 이후로 실적이 크게 훼손됐다. 이런 부분들을 리오프닝 섹터를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좀 알고 계신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월과 3월에도 순차적으로 단체 관광객을 허용을 했었는데 한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일본은 이제 1, 2차에 포함이 안 돼 있다가 이번에 3차에 포함됐다 이렇게 좀 확인되고 있고요. 향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따른 매출이 증가가 이제 기대가 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찬물 뿌려드리긴 좀 죄송한데 과연 실적이 크게 개선될까? 실적이 개선될까? 네, 개선은 되겠지만 우리 기대감만큼 지금 주가가 다 상한가가 갔잖아요. 그래서 네. 상한가 간 거 보면 그만큼 과대낙폭을 기록을 했었구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폐지가 된 다음에 이제 따이공도 방문을 하겠지만 어떤 경기 침체 때문에 우리의 주머니가 많이 얇아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떤 관광객이 증가를 하고 있고 뭐 명동에 외국인들이 가득하고 이제 뭐 백화점에 화장품이 다 팔린다 이 뉴스는 있었지만 실적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진 않았고 이제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돼서 단체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돈을 쓰겠죠. 근데 얼마나 많이 쓸지는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를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실적단에서 큰 변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게 지금 그동안 이 중국인 큰 손들이 못 와서
카지노주들은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없던 게 생겨버리면은 우리의 뭐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주가상으로 실적상으로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예,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중국인이 있다 없다의 차이는 정말 이 호불호가 명확한 산업군이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코로나19 약 2년 반 동안 중국의 내수 시장이 굉장히 좀 커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쟁 심화 요소는 좀 있었는데 카지노 그리고 이제 면세점의 경우에 좀 상황이 좀 다르다. 요커의 이 본격적인 어떤 입국을 앞두고 저는 실적 개선 분명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주가의 흐름도 지금 살펴보면 면세점 그리고 카지노, 여행 관련 업종들의 어떤 이 수익률이 오늘 단기간 관점에서는 더 크게 좀 일어나고 있다. 물론 화장품주의 어떤 대형주들은 실적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수반될 수는 있으나 네. 카지노, 호텔 이 부분은 저는 뭐 일일성 어떤 테마보다는 실적 3분기 또는 이제 4분기 실적 산입 관점에서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전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보다는 뭐 카지노 그리고 면세점, 호텔 관련 업종에서 추가적인 어떤 수익권들이 확보될 수 있는 산업군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 기대감 관점으로 접근해도 좀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럼 그중에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 가장 기대가 되시는지 저는 요즘 뭐 화장품이 워낙 뜨겁고 또 화장품이 종목도 많고 네. 상한가도 잘 가서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래 생각해보면 리오프닝 가장 먼저 이야기 나왔을 때 대장으로 움직였던 게 파라다이스, GK 이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종목과 함께 현대백화점을 보고 있는데 네. 변용인 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네, 카지노주에서 오늘 흐름들 좀 보면 롯데 관광개발이 지금 현재 27.8% 그리고 GKL, 파라다이스의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 카지노주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정기보고서인 분기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 비중 중에 어떤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가장 높으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GKL은 여기서 관점에서는 중국 관광객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인접권이 서울 도심권이라든가 부산의 도심권에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권의 관점에서는 중국 관광객의 즉 큰 선들의 어떤 입국 시 가장 실적 회복이 좀 가파르게 선회될 수 있는 종목이 좀 GKL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면세점 관점에서는 뭐 국내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지금 롯데 또는 이제 신세계나 이제 신라 자 이런 관점에서 뭐 수익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좋은데 이게 호텔, 뭐 유통, 카지노 관점에서는 이 세 가지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 좀 오늘 비슷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심주로 GKL 워낙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쪽을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손여루 팀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지금부터는 제가 딴지 안 걸게요. 우리 여루 팀장님 말하고 싶은 종목 다 말하세요. 어떤 종목을 지금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앞에도 리오프닝 수혜가 화장품, 면세, 관광이라고 돼 있는데 거의 리오프닝 섹터라고 하면 거의 8개가 될 수 있고 네. 그 섹터별로 탑픽을 다 꼽아드릴 수 있지만 일단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화장품 섹터 중에서 상한가를 간 세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외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사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그 안에서도 이제 전문가라고 한다면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루고하층 그러면서도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 골라온 종목 아시아나 항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시아나항공이요? 왜냐하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네. 저는 누누이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이런 종목도 말씀드렸고 토니모랑 이치한볼, 뭐 에이블 CNC 이런 종목들도 참 좋지만 어떤 상한가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어떤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화장품에서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저 코스맥스나 한국콜만 말씀드리겠는데 이미 최고가를 올랐으니까.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좀 매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좀 저가항공 관련이나 대한항공 이런 대형급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 대한항공에 이어서 아시아나항공이 두 번째로 항공주 중에서 연간 실적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꾸준하게 분기 실적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관련 종목들의 주가 탄력이 좀 되어줄 수 있는 이슈로는
어떤 피인수 합병이 될 수 있다, 합병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어떤 합병에 대한 조금 먹구름이 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측에서는 아시아항공을 매각을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시아항공 측에서도 안정적인 합병을 승인받기 위해서 TAA 화물기를 제공했다는 승부수를 띄웠다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유럽이랑 미국에서 꾸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어떤 합병에 대해서 조금 태클을 걸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경영진까지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합병이 될 경우에 좀 단기적인 저항까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좀 차트를 보면 좀 종목마다 달리 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했을 때는 그나마 갭이 없고 어떤 분봉상으로도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외인과 기관의 꾸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 아닐까 그걸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우선 손절가는 제가 11,300원을 설정을 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3,400원 잡고 돌파 여부에 따라서 대응 전략 바꿀 수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을 그 안에서의 탑픽으로 화장품주도 좋게 보는데 이미 올라가 있고 예전에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후발로 아시아나 항공을 선택해 봤습니다. 변영인 대표님은 GK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죠. 호주 LNG 공장 파업에 천연가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화장품 이야기, 중국 이야기가 많아서 여기에 관심을 보일까 싶긴 한데 그래도 뉴스가 나왔으니 이걸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호주의 소식 때문에 LNG 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얼마나 올랐기에 관련주가 움직이는 겁니까? 네, 일단 뭐 호주 이 플랜트 노동자들의 어떤 파업 여파에 어떤 공급 우려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일간 뭐 40%가 좀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하루에. 30유로에서 43유로로 좀 급등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무슨 전쟁이 좀 터진 것도 아닌데 단순하게 파업에 따른 어떤 공급 차질 우려감들이 반영되는. 근데 저는 이 영향이 좀 단순하게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이 좀 본격화됐을 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최고가를 좀 찍었던 이 가스 가격이 이후에 전쟁이 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계절적인 어떤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공급 물량 그리고 비축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각국에서는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아직 3분기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적인 어떤 이 가스 공급의 어떤 이 수요가 좀 증가하는 시기가 4분기와 1분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도 뭐 계절적인 어떤 비수기 요인을 좀 감안했을 때 지금 단기 상승 요인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기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네네. 이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뭐 요즘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100달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면 또 인플레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려했는데 다행히 천연가스는 유가와 달리 좀 단기적인 움직임 보인다. 네. 그럼 이 뉴스와 관련해서 오늘 천연가스주들이 움직이고 상승하고 있는데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까? 그래도 좀 수익을 보고자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좀 관심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정보력이 상당히 많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뭐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변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이랑 대외적인 경제 이슈로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뉴욕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도 아니고 네덜란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스고 우리나라랑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더 단기적인 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가스를 보더라도 뭐 전일 대비 40% 이상 증가를 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겠지만 이걸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에서 맥점 잡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중심 시장이 아닌 부분과 좀 넓게 봤을 때는 많이 상승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관련 종목들 수급이 좋은 종목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뭐 대성산업, 그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자 하시는 분들 한국가스공사, 수익 관점으로 과대납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서울가스 등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다음에 외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매수를 해보고 외인과 기관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매도하는 등 이런 좀 트레이딩 관점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0.38% 내림을, 코스닥은 0.11% 오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은 어제까지 움직였던 제약바이오가 뭐 전반적인 강세보다는 그 안에서 몇몇 종목만 움직이고 있는데 마침 변영현 대표님이 지난번에 이야기 주셨던 인벤티지랩이 상한가로 어제 갔고요. 네. 오늘도 추가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 딱 도찌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십자가 이거? 네. 그 차트 보여줘서 여기서 매도해야 되는지 좀 빠르게 볼게요. 우선 기대감 좀 더 수반될 수 있다. 지금 오늘도 5%대 지금 상승 추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의견이 좀 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는 건 단순한 막연한 신약이 출시 기대감이 아니라 2025년도 이 특허 조치가 만료되는 삭센다의 어떤 특허가 만료됨에 따른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본격적으로 3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는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는 싸움이 곧 가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막연한 약물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성과가 좀 일어날 수 있는 인벤티지를 이런 관점에서 좀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추이다 어떤 기술 개발력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신규적 매수 관점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야기해드렸던 25,000원까지 보유자분들은 계속 가져가 보는 게 좋겠고 신규 접근은 현 구간에서는 무리다라고 인벤티지 랩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